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던 피의자. 이 피의자가 부산 20대 여성을 추가로 살해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완주의 한 과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DNA가 이 피의자의 차량에서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남승현 기자와 함께 하나씩 정리해 보죠. 남승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부산 20대 여성 일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시신의 지문을 감식한 결과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된 29살 여성 A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주 30대 여성 살인 사건 피의자와 이 피해 여성이 만난 정황이 있다고요? 네. 먼저 부산 진경찰서는 지난달 15일부터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A씨의 가족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부산경찰은 A씨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인근에서 낯선 차량에 탑승한 정황을 확보했고요. 네. 이것을 이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A씨가 전주 서서학동 인근에서 검은색 혼다 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네. 경찰이 이제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1살 B씨가 검은색 혼다 차량을 타고 다닌 점을 미뤄봤고요. 네. A씨가 B씨의 차량에 탄 것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실제 그 피의자 차량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나왔다면서요? 네, 단순히 같은 차종이어서 수사를 한 건 아니고 네. 확인을 해봤더니 결정적으로 B씨의 차량에서 A씨의 머리카락과 DNA가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은 또 18일 자정과 이튿날인 19일 새벽 사이 서서학동 인근 한적한 장소로 이동한 뒤에 네. B씨가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목을 조르는 듯한 차한 모습이 담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경찰은 좀 더 확인을 해봤더니 초면인 A씨와 B씨가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범행 추정 날짜가 이 피의자가 검거된 날짜하고 좀 일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A씨는 전주에 사는 여성 34살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에 검찰에 송치가 됐었고요. 경찰은 지난달 17일 여동생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C씨 오빠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B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실종 사건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틀 뒤인 19일 C씨 지인의 남편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1차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 추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살해 혐의는 인정을 한 거죠? 네, 줄곧 부인을 해오다가 네. 시신이 나오니까 인정을 한 건데요. B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C씨를 차량에 태우고 자정을 넘어 전주의 한 마을로 이동한 뒤에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 지점인 교량 아래에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살인과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살인과 강도 살인의 뭐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네, 피의자를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혐의는 현재 살인죄와 강도 살인죄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쟁점은 살해 혐의를 인정한 B씨가 강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혐의는 네. 그 양형에 좀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네. 강도 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지고요. 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강도 살인이 훨씬 세네요. 네, 바로 네. 무기징역부터 시작이 되는 네.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B씨가 300만 원 상당의 C씨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C씨의 계좌에서 4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을 미뤄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48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 추가 시신이 나온 만큼 수사 방향도 좀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시신이 나온 만큼 추가 피의자 조사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혐의로 B 씨는 구속된 채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가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이에 대해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관건은 부산에서 온 여성을 만난 이유와 범행 여부, 동기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시신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를 했고요. 네. 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입니다. 만약에 이게 20대 여성 피해자 사건도 이 피의자의 범행이라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좀 이런 의심도 좀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한 수사, 추가 수사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B 씨와 관련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은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남승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